助けてくれた。優しくしてくれたお兄ちゃんの妹がいい。 경찰서 가고 싶은 새끼야!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리뷰 채널 표현입니다. 이야기는 오늘의 주인공 아마카와 하루토가 버스 사고로 목숨을 잃으며 시작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이 세계에서 눈을 뜨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빈민가에 버려진 리오라는 아이의 몸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세계에서의 기억과 방금 막 죽은 일본인 하루토의 기억이 뒤섞이며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귀족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걸죠. 연보라색 머리에 아이를 찾고 있다는 그들, 그에게 물어보지만 역시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무슨 탐색 마법 같은 걸 쓰곤 다시 오겠다며 돌아가는데요. 그 역시 이게 마법이구나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괴인의 습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미 함께 살던 일행은 저 세상으로 갔고 어린아이가 상대하기엔 역부족했으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도와줍니다. 전생에 일본에서 무도를 했던 그였기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 마법 같은 힘이 주어지자 어렵지 않게 개인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딱 봐도 이 사람이 왜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한 아이가 나타나는데요. 뭐라 씨부리더니 정신을 잃은 그녀, 좀 전에 봤던 일행이 찾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라는 것을 눈치챈 리오는 그녀를 업고 성으로 향합니다. 때마침 다시 오겠다던 일행과 마주치는데요. 놀랍게도 이 아이는 왕족이었고 더 놀라운 건 이 골빈 새끼들이 네가 납치한 거지 같은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문, 처음엔 대화를 나눌 뿐이고 혐의가 없다면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그를 신문하는 근위기사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왕족이 유괴를 당했는데 범인도 못 잡았다. 바로 뭐가지. 그런 이유로 부단장인 샤를은 리오에게 거짓 자백을 받아낼 심산이었죠. 그러다 그가 구해준 왕족 플로라가 눈을 뜨며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한순간에 고아에서 왕족을 구해낸 영웅이 된 리오. 그는 국왕의 선처로 왕립학원에 다니게 되는데요. 당연히 고아인 그가 좋은 대접을 받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생님 세리아만큼은 그를 살갑게 대해줬는데요. 고아인 것과는 달리 수업도 잘 따라가는 리오. 과거 일본에서 대학생이었던 그였기에 글만 배우면 초등학생 수준의 수업은 별 의미가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 반전체가 참여하는 야외 훈련에서 뜻밖의 마물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도 배운 게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오, 심상치 않은데? 이 정도는 힘든가? 갑작스러운 부상에 패닉이 온 학생들, 결국 플로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다행히 리오가 그녀를 구해주고 정신을 차린 학생들이 오크를 처리하며 상황은 마무리되죠. 그러나 개트롤 짓을 했던 학생이 되려 리오에게 왕족을 주기로 했다며 누명을 씌웁니다. 딱히 놀랍지도 않았던 리오, 바로 빤스런 각을 잡는데 고블린 오크에 이어 무슨 소대가리까지 나타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나서서 플로라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왕국은 현재 왕족의 힘이 약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왕족인 플로라가 아니라고 해도 그에게 누명을 씌운 이가 강력한 귀족이었기에 리오는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간 신세를 졌던 세리아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벨트남 왕국이 속한 슈트랄 지방에서 벗어나 부모님의 고향이 있는 야구모 지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국에서 그에게 암살자를 보냈는데 바로 내치기 한판! 디자인을 보니 곧 동료가 될 상이네요.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게트롤에게 노예로 부려지고 있었던 불쌍한 수인이었습니다. 리오가 예속의 목걸이까지 풀어주자 앞으로 평생 그를 따르겠다는 그녀. 당연하지만 자신의 암살자랑 같이 다닐 리가 없죠. 그러나 못하면 다시 이 목걸이를 채워줘 좋다는 라피타의 말에 그들은 함께 여정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밤중에 그를 습격한 아인들, 그들은 리오가 라피타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이라 오해를 하고 일족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것인데요. 얘는 뭐만 했다면 되려 역적 취급을 받는 게 불쌍할 따름입니다. 당연하지만 라피타의 증언으로 위상을 회복, 여러 종족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영웅 취급을 받게 되죠. 또한 대정령이라 불리는 세계수의 정령 드리어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오의 몸에 고위급 정령이 잠들어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되는데요. 아마 리오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된 것 같다는데 그에게 마법 같은 걸 알려준 정체불명의 인물이 바로 그 정령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정령이 엄청난 정령이라는 것. 세상에 멸한되는 대정령만이 인간형으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정령이 인간형이었으니 그의 마법 같은 힘이 강력했던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마을 사람들은 고위 정령을 신처럼 모시고 있었기에 리오는 졸지에 성인 취급을 받게 되죠. 그렇게 라피타를 포함한 타 종족들과 함께 말 그대로 동거를 한다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なぜこうなった？リオやん楽しんでますか？ 이거는 또 무슨 특권인가? 그러나 언제까지고 마을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 라피타도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고 이제 부모님의 고향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お兄ちゃんの妹がいいよ。私を助けてくれた、優しくしてくれたお兄ちゃんの妹がいい。 당연히 그를 말리는 라피타였지만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이 실은 일본에서 왔다는 말을 하며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죠. 사실 그녀의 잠꼬대로 리오 역시 라티파가 자신과 같은 전생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잠자코 있었는데 그녀가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 그도 입을 열게 되죠. 그렇게 모두의 배웅을 받으며 그의 최종 목적지인 야구모에 도착한 곧바로 마을 촌장에게 찾아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얘기를 하니 갑자기 내가 네 할매다를 시전하는 촌장님. 자세한 사정은 당장 알려줄 순 없지만 원한다면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러도 된다는 말에 리오는 잠시 이 마을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건 또 새로운 인연과의 동거가 시작되네요.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re. やだ、何やってんの私。 그러면서 또 남의 여동생을 홀려버리는 리오. 이러면 가는 곳마다 여자들을 홀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런 그의 수족관 속 물고기에 손을 대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연마을 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何をしている？ 바로 응징해버리는 리오. 그러면서 어머니가 살해당했던 때를 떠올리는데요. 그가 너무 일본인인 하루토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도 부모의 복수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다시 한번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간 말을 왕도의 수용소로 보내며 자신의 물고기, 아니 친구의 여동생인 사요와 함께 왕도에서 쇼핑을 하는데요. さよさん、何か欲しいものありますか？ 바로 장관리에 들어가는 리오. 이 새끼 다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게 참 역겹네요. 少し勉強してもいいんだけど。女性への贈り物は握れませんよ。 뭐라는 거야 이 병신이. 아무튼 왕도에서 파견을 나온 검색아닌 하야테가 급히 리오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너 사실은 왕족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리오의 어머니는 왕족의 딸이었고 당시 그녀의 호위로 있었던 그의 아버지와 눈이 맞아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노리고 있었던 옆나라 귀족이 딴지를 걸었고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왕족이길 포기하고 수배를 피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리오를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가 아직 애기였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아버지의 옛 동료에게 살해를 당하며 리오는 왕국의 빈민가에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족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아무튼 그들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부모의 최후를 말해주는 리오. 비통하지만 그렇게 다시 한번 복수를 다짐하죠. 그렇게 찾아온 작별의 시간. リオ様のことが好きです。 사요가 그에게 고백하지만 당연히 받아줄 리가 없었고 냉정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그였습니다. 아주 그냥 배가 불렀다 이거죠. 어떻게 저런 참한 여성을 두고. 그렇게 그가 향한 곳은 라피타가 있는 정령마을. 이쪽 왕도 관리를 하려는 것 같은데 どうしたんですか、リオさん。 이것도 못 보던 물고기가 아닌가. 당연히 기존의 물고기들은 갑작스레 나타난 교란종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해도 사실은 정령이었네요. 과거 드리어스가 말한 그의 몸에 잠들어 있는 고위급이자 인간형인 정령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째선지 그녀는 아무 기억도 없었는데요. 특이하게 리오에 관해서만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왔다는 것까지 말이죠. 우선 그는 그녀에게 아이시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당분간 마을에 머물며 그녀에게 정령으로서의 상식 같은 것들을 드리어스에게 배우도록 하죠. 예상했지만 그녀는 모든 계열의 정령술을 사용하는 사기캐 중에 사기캐였습니다. 그렇게 라티파가 등도 밀어주고 장로들이 사기급 아티팩트를 챙겨주는 등 다시 마을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데요. 복수기의 글을 걷기 전에 잠시 왕도에 들러 세리아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세리아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귀족이 그렇듯 정약 결혼이었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과거 글을 신문했던 근위기사대 부단장 샤르리였습니다. 아니 그럼 미친 새끼랑 결혼하는 게 마음에 들 리 없는 세리아. 그러나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그녀는 결혼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볼 리오가 아니었죠. 누가 감히 내 물고기를 건드리는가? 나는 이 결혼 반댈세를 외치며 난입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를 납치해버리죠. 정령마을의 장로들이 준 아티팩트로 그의 모습도 철저히 숨긴 상태. 정체 모를 교인에게 납치를 당했으니 정치적으로든 뭐든 누굴 탓하겠습니까? リオ私をさらって 그렇게 시작된 사랑의 도피. 남의 결혼식에서 이게 무슨 깽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성공적으로 세리아를 구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순간 알 수 없는 빛이 주변에 덮칩니다. ハルトお願い助けてあげて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아이시아의 말에 서둘러 자리를 옮기는 리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에서 넘어온 환생이 아닌 말 그대로 전이 된 자신의 소꿉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에? 오늘 소개하는 이 정령환상기는 전형적인 이세계 판타지 하렘물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재밌게 봤지만 객관적으로 남한테 추천하기엔 애매한 작품인데요. 캐릭터 디자인과 성우들의 연기력 말고는 뭐 하나 괜찮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냥 원작 홍보용? 한 줄 평, 세리아가 참 귀엽더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모르겠고 다음에도 야물딱진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표현이었습니다. ルーリーしばらく見ねえうちにいい女になったじゃねえかその後ろ